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워라밸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일과 삶의 밸런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워라밸을 찾는 시간 관리. 엄마라는 역할 자체가 이미 N잡인데 거기에 또 N잡을 하는 이건 진짜 슈퍼 N잡러 분들이 아니신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프로 N잡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호칭을 붙여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들 주셨어요. N잡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그쵸.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인 질문이라 이게 네. 제가 뭐 시간 관리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활용하고 계시는 툴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정리하는 시간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걸 좀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분의 하루 일과도 살짝 궁금한데요. 슈퍼우먼처럼 이렇게 모든 일과 삶을 다 이끌어 나가고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일과를 쫙 말씀드려보자면 네. 한 8, 9시쯤에 이제 아이 준비하고 저는 아이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태권도를 이제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3번은 태권도를 보내면 6시까지가 한 9시, 10시부터 6시까지가 온전히 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트렌드 서치를 위해서 뭐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그 시간에 이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 자유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저의 일이나 저의 시간으로 쓰고 그러면 6시에서 이제 태권도 끝나고 딱 오면은 애 팍 챙겨요. 근데 어쩔 때는 그래 너 밥 먹어 하면서 제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네. 막 일을 저 빨리 밥도 해야 혼자 되니까. 먹을 수도 있고 네네네. 다 컸는데. 일단 밥 좀 먹고 있어봐. 엄마 일 좀 할게. 그러고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뭐 이제 아이 뭐 공부할 거나 책 읽을 거 있으면 좀 봐주고 그럼 10시가 돼요. 그러면 재우고 일이 조금 없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본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제 또 소중한 자유 시간이네요. 얼마 안 되는. 그리고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신랑과 뭐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재우고 또 출근을 하죠. 끝나지 않는 엄마의 하루. 네. 네, 그러니까 육퇴라는 말을 네. 하거든요. 육아 퇴근하고 출근을 합니다. 해서 또 한 1시, 2시까지 또 일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보다도 거의 일 단위로 그냥 오늘은 뭘 끝내야 된다. 뭘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또 프리랜서니까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일이 끝날 때 항상 구글 킵에 우선순위로 리스트를 다음날 할 걸 미리 써놔요. 네. 그러면 다음 날에 내가 오늘 뭐 해야 하지 하는 그 시간도 줄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네. 그걸 딱 열어보고 우선순위로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 이거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야근이네. 이러면서 네, 하고 계산이 딱 네, 되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딱딱딱 이제 다 지워나가고 끝났다. 내일 또 뭐 하지? 이렇게 정리하고 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빡빡하죠. 엄청 빡빡하시네요. 네네. 진짜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우진이가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 생활에서 이제 제외한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나서 이제 유치원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딱 저의 일하는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손글씨 쓴 다이어리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저한테 이미지화로 이제 머리에 딱 각인돼서 저의 어떤 이 일의 양들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각인시키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써내가고 이걸 이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약간 시각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이 나와요.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도 프리랜서처럼 일도 하기도 하고 외주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고객사부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기한도 정해져 있고. 기한도 정해져 네.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좀 이렇게 막 딱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좀 결정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일과 나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면 난 제대로 통합시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도요, 우진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좀 하고요. 이렇게 약간 멀티 기능을 좀 갖추는 거죠. 그래서 잠깐 집에 이제 5시 반쯤에 이제 도착을 하면 아이가 이제 6시 반에 픽업을 하거나 6시에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일부러 안 가요. 저는 약간 카페에 가가지고 일부러 다이어리를 쓰고 좀 저한테 이렇게 휴식의 쉼을 계속 끊임없이 중간에 주거든요. 그러한 시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일하는 방식을 저는 제가 정의를 했어요. 내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 몰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입. 딱 짧은 시간 안에 딱 몰입하고 딱 끝내요. 네, 그래서 대신에 그래서 약간 마감 데드라인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 전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그 성과를 낼 수 있게 몰입을 하는 환경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음 주에 큰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 강의 너무 부담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 준비는 안 하고 나 다른 거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한테 오히려 주변에서 더 저는 이제 내일 거를 이제 몰입하는 환경이니까 난 내일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에게 어떤 몰입의 환경들을 끊임없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관리를 이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간 단위도 나누기도 했고 주말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 제가 요즘 가슴 아팠던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부 사원 지원을 받게 되려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또 하나 쓰게 되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카페에 갔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떤 이제 엄마와 있는 거기 가서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는 뭐 그래 뭐 이러지만 또 눈치도 보이고 이건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속으로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 또한 주말을 쪼개서 아이를 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해져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난 여력이 없고 나는 이 순간에는 좀 이기적이고 독해지더라도 해야 된다. 대신에 나머지 시간은 우진이에게 집중하자. 정답은 없고요. 아이의 양육 태도나 아니면 양육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이 뭔가 나라는 존재를 계속 무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아이와 함께 같이 갖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공부하는 거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러면서 사진 찍어주고 너가 만든 거 사진 찍어줄게 이러면서 같이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더 그렇게 분리되어지고 막 고통받지 않아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마인드셋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사무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같이 노는 시간으로 인지할 수도 있거든요. 네. 엄마가 갑자기 집에 있는데 일한다 그러면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일은 아빠처럼 뭐 회사 가서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처럼 회사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시간이야. 딱 알려주고 대신에 이 시간 지나면 너랑 놀아줄게. 그거를 아이랑도 가이드를 같이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아이한테 엄마 딱 여기 이 시간까지만 일을 할게. 그러면 제 아이도 똑같아. 그럼 나도 일해야지. 그래서 너무 좋다. 엄마 이거 내 컴퓨터야. 뭐 컴퓨터가 있어. 정말요. 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아이한테도. 그래서 제 아이는 엄마는 회사가 집이야. 이거가 아이는 있어요. 그 인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또 아이한테도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도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걸 이제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학습을 하는 쪽으로 또 좋은 효과들이 또 있었네요. 네. 이게 꼭 이분법적으로 뭔가 맞아요. 나는 육아만 해야 돼, 나는 일만 해야 돼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맞아요. 진짜 자연스럽게 같이 어우러지게 녹여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한테 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프리랜서이시거나 아니면 육아 중이시거나 혹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미 현업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어떠세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는 일을 한다기보다는요, 저는 약간 미션 클리어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테스트 2시간짜리 기반으로. 일인지 네. 뭐 6시간 맞아요. 일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얼마나 만큼의 투입을 하고 하느냐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20시간 일이다, 4시간 일이다, 2시간 일이다, 이걸까 다 보여지거든요. 지금 딱 그만큼만을 투입을 맞아요,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저는 그 작은 일거리라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었고 이제 한때 목표를 세운다, 월 단위 목표를 세운다. 이번 주간은 좀 아이와 함께하는 주간이니까 내가 일을 이 정도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직장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인풋들을 맞아요. 많이 가지고 오셔야지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디지털 노마드진, 엔잡노드 1인 기업가든 활동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내가 빼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그 막대하게 쏟은 인풋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